한인타운을 관할하는 LA 통합교육구에서 한 흑인 여성이 최고 교육자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과연 이분은 어떤 분인지 이분의 스토리를 알아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의 결합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을 이 뉴스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과연 남과 천주교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알아봅니다. 또 올 연말 쇼핑을 이미 마친 주민들이 꽤 많이 있고 올해는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박현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먼저 소개해줄 LA 통합교육구 소속 흑인 여성,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네, 아데이나 브라운 박사인데요. 네. LA 통합교육구 한 구역의 교육감입니다. 뉴욕에 이어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구, 이 LA USD 교육감은 오스틴 뷰트너 교육감이죠. 네. LA 통합교육구가 이 로컬 디스트릭 웨스트, 센트럴, 사우스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요. 네. LA 한인타운은 거의 대부분 로컬 디스트릭 웨스트에 해당하고요. 네. 이 브라운 박사는 이 로컬 디스트릭 웨스트의 새로운 교육감입니다. 그런데 이 브라운 박사의 어린 시절이 이목을 끈다면서요? 네, 브라운 박사는 사우스 LA 지역이죠. 이 칼슨에서 태어나 자라났습니다.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브라운 박사는 일대 공립학교를 다니지 않고 사립학교를 갔다고 해요. 네. 전부 백인만 있는 그런 사립학교였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흑인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한테 집 앞 공립학교로 전학 보내달라고 졸랐는데요. 네. 그냥 자기 자신처럼 생긴 그런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고 18살에 대학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18살에 아이 엄마가 됐습니다. 그것도 싱글맘. 네. 사실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그게 아주 드문 일은 아니지만요. 그렇죠. 여기서 달랐던 건 그녀에게 교육이 결코 선택사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네. 보통 그렇게 싱글맘이 되면 그 학업을 포기하는 편인데요. 브라운 박사는 그런 통계에 자신이 일조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런 결정을 내렸고요. 계속해서 대학을 다닙니다. UCLA를 다녔는데 아기를 데리고 수업에 갔다고 해요. 그래서 브라운 박사는 학교도 너무 좋았고 또 배우는 것도 너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브라운 박사의 아버지는 화가 나서 딸을 웰페어 오피스에 데려다 주고 앞으로는 너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고 이에 브라운 박사는 당시 웰페어 받으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계속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브라운 박사는 2개의 대학원 학위와 교육 박사 학위 등 무려 4개 학위를 취득하고요. 이후 남편을 만나서 4명의 아이들을 기른 엄마이자 LA 통합교육구 로컬 디스트릭 웨스트의 교육감이 됐습니다.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대단한 네. 분이시네요. 이 브라운 박사는 자신의 스토리를 통해서 결국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네, 브라운 박사는 우선 자신의 스토리가 일단 10대 엄마들에게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자신을 다르게 만든 열쇠는 무엇보다 교육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대로 된 좋은 교육이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을 이 자리에 오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브라운 박사는 순응하는 그런 아이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생각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질문하길 원하고 그렇게 한계를 초월하는 사람으로 크길 바란다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듣고 생각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인종차별과 관련해선 언제까지 그렇게 고펀드미를 통해 도움만 받고 또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면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도 법을 제정하고 각자 자리에서 문제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교육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더더구나 요즘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화상 교육, 원격 교육 이게 확실히 빈부 차이에 이 좀 뭔가 거리를 좀 벌리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면 수업으로 차차 많이 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LA 지역 저소득층 가정 상당수는
온라인 수업을 받는 데 있어서 큰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USC가 어제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LA 지역 학생이 있는 가정 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벌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학교에서 인터넷 지원을 해주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고요. 네. 그런 기술적 문제뿐만 아니라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장소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받으려면 조용하게 방해받지 않을 만한 그런 장소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소득층 가구, 세 가구당 단 한 가구 학생만이 그런 방해로부터 자유로운 장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원격 수업이 진행된 후로 일부 학생들은 집안의 모든 곳을 다 교실로 활용해야 하는데요. 작은 집에 여러 명의 형제 자매가 같이 사는 경우 방에 더해서 거실, 부엌 이런 데 등등 최대한 방해를 덜 받는 곳을 다 활용해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가족들대로 서로 희생해야 하고 부모들이 또 뭐 컴퓨터나 인터넷 같은 그런 기술적인 이슈에 익숙하지 않는 이상 자녀를 돕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팬데믹 기간 빈부격차에 의해서 교육을 받는 수준도 더 벌어진다는 그런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네. 공립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이제 가진 부모님들은 아마 사립학교로 좀 옮겨볼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고, 네, 이게 참 앞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벌써 또 과외도 많이 받는다고 글쎄요, 하는데 말이에요. 저소득층은 그런 네. 기회도 안 주어지니까요. 그렇죠. 심각합니다. 과외 받는데 뭐 수업료가 그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자, 다음은 프란치스코 교황. 2013년 주기 이후 처음으로 이 동성애자들이 법적 받을 수 있는 길, 이 시민 결합법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게 아주 큰 뉴스가 되고 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큐멘터리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들도 주님의 자녀들이며 하나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갖고 있다라면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버려지거나 불행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남가주 천주교회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네, 남가주 천주교계에선 대체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장이 놀랍지 않다. 그러면서 환영한다는 그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네. 남가주 상당수 천주교 성당에선 프란치스코 교황의 동성 간 가족 구성을 공개 지지한데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라며 인랜드 밸리 지역 신문 데일리 블레튼이 보도했는데요. 천주교 샌 버나디노 교구의 존 앤드루스 대변인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발언이 입장이 전혀 놀랍지 않은 게 늘 교황은 포용성 이걸 강조해 왔고 여기에 네. 집중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는 시민 결합법의 법적 보호를 직접 언급한 만큼 그게 새롭고 또 특정적이란 점이 눈에 띄지만 그게 교회 내 결혼 성사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전했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남가주 성당에선 교황의 발언이 성당의 교리를 바꾸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프랑스 출신 뉴포트비치 주민인 버나드 파트는 카톨릭계인데 네. 자신의 형제 한 명이 동성애자라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에서 천주교인 과반이 이 동성 결혼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연말 쇼핑 관련 소식입니다. 연말 쇼핑을 이미 마친 주민들이 꽤 많다고요? 네, 미국인 4명 가운데 1명꼴은 이미 연말 쇼핑을 끝냈습니다. 랜딩 트리 여론조사 결과 25% 이상, 그러니까 4명 가운데 1명꼴이 이미 이달 10월 첫째 주에 연말 쇼핑을 다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빨리 쇼핑을 마친 주민들 44%는 18살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들로 나타났고요. 절반 가까이는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사실 연말을 맞아서 쇼핑 다니는 것도 상당한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일찌감치 그걸 온라인으로 다 해버렸으니 이제 무슨 낙에 사나 하는 생각이 들겠네요. 네. 하지만 아직 쇼핑을 안 한 주민이 더 많긴 하죠. 그래서 이 앞으로 연말 쇼핑하려는 주민들 가운데 빚을 내서 쇼핑하려는 주민들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향후 몇 달간 31% 이상 주민들은
빚을 내 쇼핑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해고됐거나 무급 강제 휴가에 들어간 근로자 가운데 47%, 거의 절반이 역시 빚을 내서 연말 쇼핑을 할 것으로 전망됐고요. 10만 달러 이상 버는 가구로 보면 빚을 내 쇼핑하는 그 비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역시 과반이 빚을 내 쇼핑한다고 답했습니다. 연소득 5만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 사이는 26%로 빚을 내 쇼핑한다는 반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주민들이 쇼핑하면서 선호하는 돈 지불 방식은 역시 크레딧 카드인데요. 그렇겠죠. 네. 47%가 크레딧 카드로 연말 쇼핑한다고 했고요. 이 가운데 44%는 데뷔 카드, 26%는 현금이나 체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하는 그 비율도 함께 살펴보면 소비자 가운데 81%가 전체 쇼핑의 50% 이상, 과반은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11%만이 직접 매장에 가서 쇼핑한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연말 쇼핑 지출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죠. 네, 지난번 이 시간을 통해 사실 팬데믹이어도 연말 쇼핑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네. 영국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이 가장 최근에 실시한 조사 결과에선 또 반대로 나왔습니다. 연말 쇼핑 소비가 올해 7% 감소할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는 한 가구당 1,387달러 덜 쓰는 셈입니다. 단연 재정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29%가 지난해와 비교해서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고 했고요. 전체 38%는 작년보다 올해 연말 쇼핑에 있어서 덜 지출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불경기 이후 가장 많은 비율이 이렇게 답한 것이라고 딜로이트는 전했습니다. 딜로이트는 또 이번 조사에서 직접 업소 방문해서 쇼핑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를 알아봤는데요. 51% 쇼핑객들이 그것에 걱정된다고 답했고요. 73%는 물건을 배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0%는 배달 중에서도 무료 배달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료 배달. 배달료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유료 그렇죠? 배달은 아깝죠.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천천히 오더라도 무료 배달 시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게 하니까. 네네. 네. 그러저나 박경 기자는 지난번 아마존 프라임데이에 쇼핑 많이 했어요? 아이 쇼핑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안 샀어요? 아무것도? 네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경경 기자였습니다.